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은강입니다. 오늘은 철학시 한 편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의 시인으로 불리는 김춘수는 1922년 11월 25일 경상남도 통영읍 서정, 지금의 통영시 동호동에서 태어나 2004년 11월 29일 작고하셨습니다. 바다와 섬을 접하며 유년기를 보냈고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유학가서 경성공립 제1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경기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렇지만 졸업은 하지 못하고 자퇴했으며 1940년 일본 니혼대학 예술과에 입학했으나 역시 졸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방 후 전영림, 윤희상 등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고 문학과 미술, 연극 등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으며 1946년 김수동, 조향 등과 함께 낭만파라는 시동인지를 펴내고 조선문학가협회 경남본부에서 발행한 해방 1주년 기념사화집의 시애가를 발표했으며 1947년 첫 시집 구름과 장미를 펴내고 본격 시작활동을 했는데요. 그 후 마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고 1949년엔 백민, 문예 등의 문예지의 시 산업과 사 등을 발표하고 두 번째 시집 늪을 펴냈으며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엔 진주에서 구상, 설창수, 김윤성, 이정호 등과 함께 시와 실론이라는 동인지를 만들고 동명의 동인지의 시 꽃을 발표했습니다. 김춘수가 꽃의 시인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전 꽃 시리즈로 쓴 꽃, 그리고 꽃의 소묘, 꽃을 위한 서시 등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오늘 그중 꽃이라는 시에 나타난 철학적 의미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시를 게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시 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고려 삼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방성리학을 개척한 목은 이색 선생은 나는 내 마음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의 주제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이미 내가 아니다 라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보던 그것이면서도 거기에 그것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눈에 띄어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라고 깜짝 놀라며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거기 있었음에도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눈이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물에 내 마음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모든 사물은 내 마음에 닿아야 비로소 존재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경물치지라는 말은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극한 지혜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주희는 중국 성리학을 확립시킨 리학 계열의 성리학자죠. 그 주인은 경물치지의 격자는 이른다, 다다른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그렇다면 경물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사물에 닿다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학 계열의 성리학자 왕수인은 마음 밖에 리가 없고 마음 밖에 사물이 없다 라고 했는데요.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으므로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는 육체의 눈으로 그 어떤 것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뜻이겠죠. 왕수인은 그러면서 몸의 주제자는 마음이고
마음이 발현한 것이 뜻이며 뜻의 본체는 지, 즉 아는 것이고 뜻이 있는 곳이 바로 사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뜻이 없는 곳은 사물이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사물이 우리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것은 뜻이 거기에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김춘수의 시 꽃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에게 닿기 전에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그 사물은 다만 존재하지만 내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이나 다름없었다 라는 뜻이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부분은 내 마음의 눈이 그를 보았을 때서야 비로소 그 사물은 내 마음에 닿아 뜻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김춘수의 시 꽃은 경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개척자 정리는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이치가 있다. 반드시 그 이치를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꽃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 이치를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은 이렇게 이어지죠. 성리학자 사량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질인일 따름이다 라고 말했고, 공자는 인이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은 내게 들어와서 꽃, 즉 인의 향기, 다시 말해 향기로운 사랑이 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말은 내 마음이 꽃의 향기, 즉 향기로운 사랑을 품었으니, 인을 품었으니 이제 누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가져가다오 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에게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면 내 마음이 품은 인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같은 향기로 아름다워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꽃이라는 사물에 대한 이치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인데요. 사랑은 베풀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덕이 쌓인다. 즉 사랑이 더해지죠. 사람들은 흔히 덕을 쌓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죠. 그 말은 덕을 쌓으면 신이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덕을 쌓으라는 말은 신에게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쌓으라는 뜻입니다. 덕을 쌓으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물질적 사랑이 아닌 마음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내 주변에 적을 없애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적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죽습니다. 내가 남에게 못된 짓, 못된 말, 상처가 될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미움을 받게 되고 외톨이가 되겠죠. 이를테면 내가 개를 미워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툭 하면 쥐어 박는다면 개는 틀림없이 나를 물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좋은 주인이 있으면 나를 배반하고 도망쳐 그에게 가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모두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한다면 내가 어려울 때 모두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 내가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자기들이 나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다시 김춘수의 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꽃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일까요? 미움, 정모, 악마? 그게 아니라 꽃의 향기가 되고 싶은 거겠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는 뜻인데요. 이 색은 미미한 성정이라도 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우주를 포괄하며 사물에 응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갓 미물일지라도 마음이 존재하고 그 마음은 우주를 포괄하며 사물에 응대하므로 세상의 모든 마음은 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꺼진 마음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왜 그 마음에 꽃의 향기를 품지 못했던 것일까요? 마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칠 수도 또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김춘수는 시 꽃에서 마음의 꽃을 피워서 그 향기를 서로 나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향기를 가진 하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춘수의 시 꽃은 만물 일체 사상에 의거하여 화해와 용서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가 꽃 시리즈의 시를 발표한 것은 1952년 전후로 추정됩니다. 전시이거나 전쟁 직후였겠지요. 민족의 화해와 용서가 절실했을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소설가 전은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